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매달 7급에서 9급을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전 문제, 번역의 실전 문제를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매달 말씀을 드리지만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버겁고 힘들어서 그래 조금 두고 살짝 두고 다른 거 먼저 해야지 하기에는 이 영역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단시간 내에 듣기나 독해처럼 단시간 내에 큰 효율을 거둘 수 있기 가능성이 조금 낮은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하루라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내가 꾸준히 가보겠다. 일주일에 운동하듯이요. 일주일에 2, 3일 이상은 내가 꼬박꼬박 이 훈련을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를 좀 볼 거예요. 오늘은 한국어 한중 번역의 실전 문제를 볼 건데 한국어 지문을 보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풀이 전략 볼게요. 한국어 문장이 있으면 그냥 내용이 이거 어휘 단어 이게 아니라 한 문장마다 주어 뭐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구조를, 한국어 자체의 구조를 보면서 중국어로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단어가 어려우면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제자가 먼저 보는 건 네가 이 단어 알아가 아니라 이 단어에 낚이지 않고 문장을 담담하게 깔끔하게 이거 맥락을 놓치지 않고 꾹 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어차피 난이도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수로, 목적어부터 찾아서 기둥 만드셔야 되고요. 고정 문형은 평상시에 많이 익혀둬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보실 때 제가 기초훈련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어 문장 자체의 분석을 열심히 하셔서 나만의 구조들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되고요. 신조어나 고급 표현은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장을 어떻게든 써내려 나가면서도 외국인이 되게 쉽게 말을 잘하네 라는 걸 하지, 이 단어 멋있는 표현 하나를, 이 고급 어휘를 아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면 사실 간략하게 간단하게라도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장이 나한테는 메시지 전달, 언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 단어 자체를 아냐 모르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지금 제가 여러 종류로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건강 관련된 과학적인 지문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자체가 구조는 안 어려운데 단어나 어휘들이 생소한 것들이 있어서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구강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구강청결? 치과 의사들이 화학실험을 통해 3주 동안 사용한 칫솔의 세균수가 수백만 개나 되며 걸레밥물 걸레밥물, 칫솔 이거 세균수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구강 질병을 일으키고 상처가 없더라도 부착되어 씹는 과정에서 음식물과 섞여 한국어 문장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어 문장을 주어, 수로, 목적어 내가 쓸 수 있는 중국어로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간략하게 뼈대를 잡아서 문장을 써보자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문장씩 살짝 이게 분석해서 한국어, 중국어로 만들어 봅시다.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병이 입으로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익히는 건 나중 문제고요. 뭐뭐라는 말이 있듯이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쓰나 패턴과 표현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화, 슈어 많이 쓰는 표현이야. 속된 말로 얘기하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소화, 슈어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은, 지빙은 종코라이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관용어고 같은 거 이렇게 고정적인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잖아요.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종이랑 루를 기둥으로 삼고 나머지들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문장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주어를 쓰면 되고요. 각별히 신경을 쓴대요. 구강청결에 신경을 쓴다가 수어고 각별히 신경을 쓴다가 수어고 구강청결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문장을 딱 봤을 때는 어휘 그리고 이게 뜻 어려워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 많은 사람들은 또 쓰는 게 좀 좋죠. 특별히 주의합니다. 口腔
웨이셔. 얘가 중요한 단어라 표시를 진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거. 주어, 수어, 목적어. 고정 표현은 봐두세요. 자, 두 번째 문장. 치과 의사들이 화학 실험을 통해 3주 동안 사용한 칫솔의 세균수가 수백만 개나 되면 문장 길어져 힘들어요. 이는 걸레를 빤 물 9컵에 들어있는 세균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치과 의사들이 화학 실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과 의사들이 화학 실험을 통해 발견했다를 먼저 던져놓고, 그렇잖아요. 통계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고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장들 많이 보셨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여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화학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를 던져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크, 이성 좋고요. 이시는 조금 더 고급 표현이죠. 화학 실험을 통해서 통구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찡구어도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화학 실험은 화학 시엔의 줄임말이 화엔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찡구어 발견을 했어요. 하고 뭘 발견했어요? 발견한 내용을 이제 분리해서 3주 동안 사용한 칫솔의 세균수가 주어예요. 그쵸? 그럼 3주 동안 사용한 칫솔의 세균 수를 앞에 주어로 삼고요. 이게 수백만 개나 된 게 수로 목적어죠. 여기를 먼저 끊어요. 그럼 使用了3周的牙刷, 이 칫솔이 세균수가 이렇게, 사실은 얘가 주어가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이 야슈어더 시균수량인데 주어가 길면 이렇게 한번 끊어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까오다 100원이에요. 까오다는 이건 뭐 웨이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게 까오다는요 수치가 높을 때 뭐뭐에 달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에 달한다 할 때 까오다를 많이 써요. 이것도 봐두시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제가 번역으로 문제를 갖고 왔지만, 우리가 그래프 같은 거 자료를 보고서는 우리가 뭐 번역을 하거나 작문을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영역들도 시험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치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도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일부러 제가 이 문장을 갖고 온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래프를 보고 자료를 보고서는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런 수치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당한다. 이게 3주 동안 사용한 칫솔의 세균수가 걸레를 빤 물 9컵에 상응하다라는 동사를 알면 이 문장 구조가 한 큐에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에 해당한다, 달한다 할 때 떡미를 써요. 그쵸? 떡미. 왜냐면 이 상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해당하는, 100만 원에 해당한다 할 때 떡미를 쓸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걸레 빤 물이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마포 자체가 걸레를 빤 물 이렇게 한꺼번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량, 그건 그냥 적으시면 돼요. 걸레 빤, 아니면 더러운 물, 짱슈에. 그게 되게 모호할 수 있어. 걸레 빤 물이랑 더러운 물이랑 다르잖아. 근데 내가 걸레 빤 물을 몰라. 그럼 더러운 물이라고 쓴다고 해서 짱슈에나 뿌깐징더 슈에 쓴다고 해도 이 문장을 버리는 것보다 낫죠. 그쵸? 아예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당한다. 구조적으로 쫙 구조를 분석해서 중국어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표현은 이렇게 된다. 이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입안에 마침 상처가 있다면, 입안이 사실 주어가 돼요. 상처가 있다면 이 세균들이 쉽게 구강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주어는 입안, 세균들, 이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수로 목적어 위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루거죠. 너의 입안에, 니더 거치앙에 요 샹코가 있다면 마침은 치아치아, 그죠? 때마침. 이 세균들이 주어져 这些细菌이 인파 일으킨대요. 그죠? 롱이 해도 되고 지이, 아주 지극히 쉽게, 롱이보다 조금 고급 표현이죠. 구강 질병을 일으킬 수 있대요. 딱딱 막. 그러니까 주어수로 하면 이게 왜냐면 해석은 될 것 같잖아요. 중국어 문장을 보면.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한국어 문장만 가지고 인파 셔머셔머 지빈이라는 따페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입안에 상처가 없더라도, 그쵸? 다량의 세균이, 이 주어, 치아에 부착되어 씹는 과정에서 다량의 세균이 음식물과 섞임으로 이렇게 문장을 끊을 수가 있고요. 상처가 없더라도는 이제 접속사 절로 가고 다량의 세균이, 이게 씹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중요한 건 수로 목적어가 음식물과 섞이는 거.
가 메인이고요. 이 과정에서 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이 체내로 들어가면 오염된 물 9컵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구조 분석 천천히. 설령 지시 좋고요. 지변은 고급 표현입니다. 설령 뭐뭐 할지라도 상처가 없더라도 그렇죠? 샹코해도 되고요. 앞에 한번 샹코를 썼으니까 뒤엔 샹코를 한번 바꿔본 거예요. 대량의 세균이 그죠? 후주어가 어려운 건 알아요. 부착되다라는 단어. 그래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니면 뭐 대량의 세균이 여기 야치상에 붙어 있다를 자신이 없으면 아니면 야치상 요大量 시준으로 편한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죠. 치아상에 요 다량의 세균이 있으니까라는 요 동사가 굉장히 만만해요. 이게 내가 적절한 그 동사가 생각이 안 날 때 그 대신에 구조를 잘 잡으면 되죠. 자, 야치상에 요大量 시준이 있으면 게다가 그러니까 같이 조금 너무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병렬로 빼봤습니다. 안 써도 다 상관없어요. 빙은요. 그래서 대량의 그게 있어서 씹는 과정에서 주주의 중에서 씹는 과정에서 뭐뭐와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히 끊어가면서 구문구문 별로 문장을 번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물과 충분히 혼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체내로 들어가면 앞에 근데 대량의 시준을 계속 주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안 써도 상관없어요. 찌우호이진 루틴에 그래서 덩이 또 쓰면 되죠. 그걸로 베이장쉐를 먹는 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GP에는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표현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과정을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범 답안을 이제 쭉 보여드리면서 앞에 이제 이 문장을 쫙 다 번역을 해서 처음에 딱 한국 문장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하지 할 수 있는 게 하나씩 쪼개서 보니까 이게 문장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파악이 됐더라도 표현 같은 거, 어휘 같은 걸 또 내 것화 시키는 게 심화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라도 문장 하나를 정해서 근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이 따로 집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6급의 독해 듣기 1부분 아니면 독해 2부분에 종합서 같은 거 문제지 보시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돼 있잖아요. 짧은 문장이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해석을 보면서 중국어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중국어가 나에게 모범 답안이 되니까. 그래서 이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얘를 좀 외워봐야겠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 문장씩이라도 수화 슈어 并从口入 해놓고 很多人都特别注意口腔卫生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보고 한 문장씩이라도 야크 이시가 찡궈를 했고 화연을 썼었지. 한국어 문장을 보고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로 산조더 야슈아 해서 시준이 양이 까오다 있었고 이거 문장을 해놓고선 덮어놓고 외우려고 하면 되게 여러 번 보게 된단 말이에요.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왜냐하면 자 암기를 하고 입 밖으로 내면서 그 외우는 거는 뭘까요? 통역이랑 말하기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번 문장을 배우면 좀 만만하다. 7급에서 9급을 공부하거나 옛날에 배우던 그런 공부하던 6급 책을 꺼내서 조금 편하게 만만하다라고 싶은 문장들은요. 내 입에서 많이 읽고 외워두시는 게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한 3-4줄짜리 한 그런 단락의 문장을 매일매일 외워두잖아요. 툭 치면 나오게. 사실 그 3-4줄짜리 외우는 거를 그냥 단순히 보고 나 머릿속에 기억했어가 아니라 한 30분 정도 공을 들여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외워두시면 그걸 말로 해보시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험에 대비해서 이 완벽한 문장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입 밖으로 내는 암기까지 하시는 게 이 학습의 마무리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을 해서 언젠가는 내가 이 번역을 무리 없이 써내려 가는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화이팅을 하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